차선 도색 공사를 따내 업체에 불법 하도급을 준 건설업자와 공무원이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고용노동부가 실시한 버스기사 인력 양성 사업이 실제 채용으로 이어지지 않으면서 비난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새해 업무 보고를 통해 전북의 수소 상용차와 중고차 수출 산업 육성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군산 비안도를 오가는 뱃길이 17년 만에 다시 열리게 됐습니다. 여객선 운항은 빠르면 내년 8월부터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TV 8시 뉴스입니다. 분명히 새로 그린 차선인데 지워지거나 잘 안 보이는 차선이 적지 않습니다. 경찰이 이런 곳을 조사했더니 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네, 반값도 되지 않는 불법 하도급에 날림 공사가 판을 쳤습니다. 운전자들의 안전은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오늘 첫 소식 하원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새로 그린 차선이 가루처럼 부서져 있습니다. 접착제를 제대로 바르지 않고 도색했기 때문입니다. 차선의 두께는 물론 빛을 반사하는 휘도 역시 기준치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불법 하도급에 따른 저가 공사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1억 원짜리 차선 도색 공사를 낙찰받은 원청업체가 6천만 원의 공사를 하청업체에 넘기고 나머지 4천만 원을 수수료 명목으로 챙기는 구조입니다. 심지어 8,700만 원짜리 공사를 반값도 안 되는 4,100만 원에 넘긴 경우도 있었습니다. 원청업체가 수수료만 챙기고 낮은 값으로 하청업체에 공사를 넘기다 보니까 자재나 이런 부분들이 부실하게 쓰여질 수밖에 없고. 경찰이 지난 4년간 남원시가 발주한 차선 도색 공사를 살펴봤더니 무려 21개 공사에서 불법 하도급이 이루어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불법 하도급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남원시는 마치 공사가 제대로 마무리된 것처럼 준공 서류를 허위로 작성했다고 경찰은 밝혔습니다. 제가 서로 얼마에 주고 뭘 어떻게 했는지 아니면 갖다 쓰는지 제가 어떻게 압니까? 실행인 공무원이. 실제 시공 능력이 있는지 따져보지 않고 도장 면허만 있으면 누구나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 지방계약법도 고쳐야 합니다. 경찰은 불법 하도급을 준 공사업자 13명과 담당 공무원을 입건하고 다른 시군에도 비슷한 사례가 있는지 수사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JTB 뉴스 하원호입니다. 고용노동부가 근로시간 단축으로 예상되는 버스기사 인력난을 해결하기 위해서 버스기사 양성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교육생들은 취업이 가능하지도 않은 교육을 받느라 시간만 허비했다며 분통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송창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고용노동부가 주관하는 대중교통 운송인력 양성 사업의 홍보물입니다. 현장 연수부터 채용 연계까지 원스톱이라는 안내 문구가 들어있습니다. 권재혁 씨는 채용 연계라는 말을 믿고 6월부터 2달 동안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전주의 시내버스 업체에서는 전혀 예상하지 못한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수료자들을 채용할 계획이 없다. 그리고 인력 경력이 안 된다라는 이유였죠. 버스업계는 채용 조건으로 운전 경력 1년 이상의 자격을 요구하기 때문에 애초부터 이 교육만으로는 취업이 어려웠던 것입니다. 사업 자체가 진행되면 안 됐어야 될 사업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결국 세금 낭비고 희망 고문만 한 것이다. 대중교통 운송인력 양성 사업으로 전북에선 6억 8천만 원이 투입돼 6월부터 151명이 2달 동안의 교육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전북의 시내버스 업체에 채용된 교육생은 9명밖에 없습니다. 아직 사업이 안 끝났단 말이죠. 그러니까 1차 수료된 사람들은 계속 우리가 그 채용 행사도 해가지고. 노동부와 이 사업을 제안한 전주시는 교육 수료생들이 관련 업종에 취업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처음부터 사업을 정교하게 설계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JTB 뉴스 송창용입니다. 네, 이번에 전해드릴 소식은 군산 비안도 주민들에게 반가운 소식입니다. 전국의 섬 가운데 유일하게 뱃길이 끊겨 있던 비안도에 뱃길이 다시 열리게 됐습니다. 17년 만인데요. 빠르면 내년 8월부터 여객선이 운항을 시작합니다. 정원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부안 가력도항입니다. 군산 비안도 주민들은 육지를 오갈 때마다 가장 가까운 이 항구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유일한 교통수단은 소형 어선뿐입니다. 지난 2001년 새만금 개발로 여객선 운항이 끊겼기 때문입니다. 비안도 주민들의 수건이 풀렸습니다. 어업권 갈등으로 여객선 운항을 반대해온 부안 어민들의 동의를 얻으면서 뱃길이 열렸기 때문입니다. 죄송합니다. 빨리 저희들이 용단을 내리셔야 되는데 그동안 첨예한 대립 관계로 오늘까지 오게 됐습니다. 여객선은 빠르면 내년 8월부터 운항을 시작할 것으로 보입니다. 배 건조비와 매표소 건립비 등 모두 5억 원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한 10여 년간 갈등이 심했댔는데 앞으로는 이걸 계기로 해서 아무로 다시 옛날로 돌아가서 같은 형제처럼 그렇게 잘 지낼 수 있도록 이번 합의는 권익위원회를 통해 관련 기관과 어민들이 조정서에 서명하면서 이루어졌습니다. 도서 지역 중에 해상 교통이 없는 데가 여기밖에 없었다는데 이제 안전한 해상 교통길이 열렸다는 데서 개인 소유의 소형 어선에 의지해 거친 바다를 오가던 주민들의 위험한 항해도 이제 끝이 보이고 있습니다. JTB 뉴스 정원익입니다. 유권자들에게 홍삼 선물을 돌린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이항로 진안군수가 오늘 검찰에 다시 소환됐습니다. 검찰은 이 군수가 지난해 설과 추석을 앞두고 시가 7만 원 상당의 홍삼 선물 세트 수백 개를 돌리는 데 관여했는지 여부 등을 집중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군수의 측근으로 알려진 박모 씨와 진안 홍삼업체 대표, 진안군 공무원 등 모두 4명을 구속한 검찰은 이번 주 안에 이 군수에 대한 사법 처리 여부 등을 결론 지을 계획입니다. 새만금지방환경청이 잦은 가스 누출 사고로 논란이 된 OCI 군산 공장에 대해 합동 점검을 벌인 결과 모두 43건의 위반 사항을 적발했습니다. 환경청은 유해 화학물질 누출 등 4건을 고발하고 유독성 물질 관련 시설 고장 등 나머지 39건에 대해서는 개선 명령이나 과태료 처분을 내릴 계획입니다. 또 사고 방지를 위해 CCTV 설치 미비 등 위험 요소 80건에 대해서는 개선을 권고하기로 했습니다. 전북환경운동연합은 올해 7대 환경 뉴스를 선정해 발표했습니다. 전주 고형 폐기물 소각 발전소 설치 반대 요구와 라돈 검출 아파트 논란이 가장 주목받은 사안으로 꼽힌 가운데 암 발병 익산 장전마을과 대한방직 부지타워 건설 논란, 부안 아귀 뱃속 페트병 등도 7대 뉴스에 포함됐습니다. 내년부터 정부의 우리밀 수매 비축 제도가 36년 만에 부활됩니다. 수매가 이루어지면 밀 재고가 줄어서 농가 소득이 늘겠지만 과잉 생산을 막고 소비를 활성화시키는 게 과제로 남았습니다. 김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정현 씨는 올해 전주시 용정동에서 50톤의 밀을 생산했습니다. 이 가운데 20톤의 밀이 재고로 남아 판매처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내년부터 밀 수매를 부활시키기로 해 한시름을 덜었습니다. 재고가 쌓이다 보면 언제 팔릴지도 모르고 그런데 이게 정부에서 이걸 좀이라도 수매를 해준다고 하면 농민들한테는 더욱더 고맙고 반가운 일이죠. 그러나 무려 36년 만에 밀 수매가 부활되면서 걱정도 큽니다. 농가들이 소득을 늘리기 위해 앞다퉈 밀 재배에 나설 경우 과잉 생산이 불을 보듯 뻔합니다. 이에 따라 농가의 재배 면적을 조합별로 조율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궁극적으로는 소비 활성화가 시급합니다. 정부가 수매에 나선다 해도 우리밀 소비가 늘지 않으면 과잉 생산에 따른 가격 폭락이 우려되기 때문입니다. 수입밀을 사용하는 가공업체 사장님들과 음식점 사장님들이 변해야 우리밀을 많이 소비할 수 있는 거죠. 지금 이 상태로 가면 크게 도움이 되는 건 아니죠. 지난해 전라북도의 우리밀 생산량은 5,400톤가량입니다. 우리밀 수매 부활을 앞두고 과잉 생산을 막는 한편 소비를 활성화하는 대책을 고민해야 합니다. JTB 뉴스 김철우입니다.
전북교육청이 오늘부터 열흘간 정시지원 수험생을 위한 1:1 대면 상담실을 운영합니다. 도교육청 7층 진학지도실에 마련된 정시지원 대면 상담실은 32명의 일선학교 진학교사들이 참여해 오후 2시부터 밤 9시까지 선착순으로 진행됩니다. 군산과 익산 지역 수험생들을 위한 대면 상담실은 각 지역 교육청에서 20일부터 이틀간 진행됩니다. 국토교통부 새만금개발청이 내일 새만금에 있는 새 청사에서 청사 이전 기념식을 갖습니다. 새만금개발청의 새 청사는 새만금개발공사가 입주한 한국농어촌공사의 새만금 산업단지 홍보관입니다. 새만금개발청은 새만금 이전으로 새만금 사업을 보다 속도감 있고 현장감 있게 추진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도내 주요 어촌과 어항개발 사업에 581억 원이 집중 투입됩니다. 전라북도는 정부의 어촌 뉴딜 300사업에 응모한 결과 군산 무녀 2구항과 명도축, 고창 동호항, 부안 대리항과 식도항 등 5곳이 선정돼 수상과 휴양시설을 조성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어촌 뉴딜 300사업은 어촌과 어항을 통합개발해서 해양관광을 활성화하고 어촌의 활력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새해 업무 보고를 통해 자동차 같은 주력 산업이 침체된 지역의 산업 활력과 일자리 대책을 내놨습니다. 전북은 수소 상용차와 중고차 수출 산업을 키우기로 했습니다. 권대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현대차 전주 공장이 있는 전주가 버스와 화물차 등 수소 상용차의 생산 거점으로 육성됩니다. 산업부는 생산 물량과 판로 확보를 위해 시내버스 2,000대와 더불어 전경버스 800대를 순차적으로 수소버스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또한 청소차 등을 수소차로 바꾸는 사업을 시범 추진합니다. 미래 자동차의 모델을 할 수 있는 수소 상용차를 전주에 선점할 수 있는 정부 정책이 발표됐다는 게 긍정적인 평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 수출 전용 부두가 있는 군산항 주변에는 중고차 수출 전문 단지가 만들어집니다. 중고차 전시와 거래, 수리와 개조, 인증과 수출까지 한 곳에서 가능합니다. 중고차 수출은 70%가 인천항에서 이뤄지고 한 해 수출 물량은 30만 대가량. 군산시는 7만 대를 수출해 GM 공장 폐쇄로 가동률이 절반으로 떨어진 군산항 활성화를 돕고 일자리도 창출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신규 물동량이 창출함에 따라서 지역 경제에 연간 한 600억 원 정도의 경제 효과와 일자리 한 1,200개 정도가 생겨날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죠. 산업부는 군산의 조선 기자재 업체들이 새만금 재생에너지단지 사업에 참여해 일감을 얻을 수 있도록 인력과 기술 교육을 돕기로 했습니다. 또한 휴폐업 공장의 재가동 방식 등을 통해 광주형 일자리 같은 지역 일자리 사업 모델을 마련하고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줄기차게 요구해온 GM 공장 재활용과 군산 조선소 재가동 방안은 나오지 않아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JTB 뉴스 권대성입니다. 2023 세계 잼버리 제1기 서프터즈가 오늘 발대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세계 잼버리 서프터즈는 페이스북과 트위터 등 주요 SNS를 통해 잼버리 소식을 전하고 축제와 행사장에서 잼버리를 홍보하게 됩니다. 전라북도는 2023년까지 매년 서프터즈를 모집해 이들이 원할 경우 잼버리 자원봉사자로 임명할 계획입니다. 전주시가 내년에 지역 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과 청년 쉼표 프로젝트의 사업 인원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전주시는 올해 215명이었던 지역 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을 내년에는 329명으로 늘려 살인미술관 큐레이터, 전주푸드 활동가, 천만그루 나무 심기 등 22개 사업에 배치할 계획입니다. 또 미취업 청년을 대상으로 한 청년 쉼표 프로젝트도 올해 100명에서 200명으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민중당 전북도당은 법원이 통합진보당 국회의원 사건 재판에 개입한 판사들에게 솜방망이 처벌을 했다며 강력 비난했습니다. 민중당은 징계에 회부된 판사들이 재판 개입과 판사 동향 보고 등 반헌법적이고 반민주적인 사법농단을 저질렀는데도 처벌은 정직, 감봉, 무혐의 결정에 머물렀다며
사법 적폐 청산에 대한 자정 능력도 의지도 없음을 보여줬다고 주장했습니다. 민중당은 사법부의 태도를 강력 규탄한다며 적폐 판사의 탄핵과 사법 정의를 세우기 위해 끝까지 싸우겠다고 말했습니다. 여제자를 상습적으로 성폭행하고 추행한 30대 중학교 교사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는 아동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직 교사 35살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9년을 유지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3년부터 자신의 집과 승용차, 학교 등에서 당시 13살이던 제자를 성폭행하거나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군산경찰서는 난로를 걷어차 술집에 불을 지르려 한 혐의로 50살 A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A씨는 지난 16일 밤 9시 반쯤 군산시 나운동 한 술집에서 석유 난로를 넘어뜨린 뒤 종이 상자를 던져 불을 지르려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술에 취해 잠이 든 A씨는 아내가 갑자기 깨우자 홧김에 난로를 걷어찬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전주대학교가 전주방송에 이웃돕기 성금을 전달했습니다. 전주대 이호인 총장과 교직원들은 오늘 이웃돕기 성금으로 모은 402만 6,400여 원을 전주방송에 전달해 어려운 이웃들에게 큰 힘이 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밤사이 중국발 스모그가 유입되면서 다시 공기질이 나빠질 전망입니다. 보통 수준을 회복했던 초미세먼지 농도는 내일 다시 나쁨 수준으로 치솟겠습니다. 되도록 야외 활동은 자제하고 불가피하게 외출할 땐 마스크를 꼭 챙기시길 바랍니다. 내일은 가끔 구름만 많은 가운데 기온은 오늘보다 조금 더 오르겠습니다. 전주의 아침 기온은 3도, 진안은 영하 2도가 예상되고 한낮에는 전주 12도, 무주와 진안도 9도까지 올라 평년 수준을 크게 웃돌겠습니다. 당분간 큰 추위 없이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